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의 호재를 찾아보기 어렵고 악재는 쌓여 있습니다. 미도온 수출마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활력을 얻기 위한 방안은 있을 겁니다. 황인표 기자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수출부터 보면 아직까지는 상황이 괜찮죠? 네, 그 수출은 올해 처음으로 6천억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66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내를 보면 반도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네. 지난달 수출액이 이제 506억 달러였는데 반도체가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다른 품목들은 오히려 수출이 줄었습니다. 선박과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반도체마저 흔들릴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제 필요할 거고, 나머지 분야는 정부 지원과 함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 새로운 수출 품목 발굴이 지금 절실한 그런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 수출 시장과 주력 품목 다변화는 말처럼 쉬운 과제가 아니긴 합니다. 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더 악화된다면 우리 경제 수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성장률의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고용인데 네. 고용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일자리는 그 대통령이 상황판까지 만들어 챙기고 있지만 지금 현실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네. 선박과 이 자동차 등 제조업 상황이 좋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이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까지 지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혁신 산업에 대해서 투자 의지와 규제 철폐 계획을 적극 표명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남북 간 또 경제 협력이 얘기되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게 되면은 도로와 철도,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투자가 이제 가능해지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로 볼 때 일자리와 함께 성장률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가 또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거다, 이런 네. 전망도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도 좀 찾아볼까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결혼을 꺼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집값 등의 젊은 층의 지금 내 집 마련이 좀 어렵게 됐고요. 아이를 낳아도 양육과 교육에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결국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이 주거 안정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고, 이 양육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공적으로 이렇게 부담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이제 고령화에 따른 소비 침체 등 그 내수 성장률 저하도 이제 문제 중에 하나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처럼 일정 소득을 보조해서 이제 소비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든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좀 더 늘려서 이 노후자금 확보를 위한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원을 늘리는 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할 그런 필요도 있을 텐데, 결국 퍼주기 논란도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세대 간 갈등을 좀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